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요즘 집콕 잘 하고 계시죠? 근데 날이 너무 더워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집에서 넷플릭스나 왓챠나 혹은 뭐 여러 가지 OTT 서비스로 볼 수 있는 여름 느낌 낭낭한 몽글몽글한 일본 하이틴 로맨스 영화 추천해 들고 왔습니다. 저는 로맨스물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우리나라 거라든지 아니면 해외 로맨스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의외로 제가 일본 특유의 분위기의 그런 로맨스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몽글몽글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본 영화 추천해 들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틴 로맨스물 위주로 들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총 11가지 작품을 들고 왔고요. 빠르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패드를 보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추천은요. 한낮의 유성입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도쿄로 올라온 소녀 스즈메는 삼촌 집에서 살게 돼요. 그 삼촌 집에 가는 길에 어쩌다가 쓰러지게 됐는데 그런 쓰러진 스즈메를 삼촌 집에 데려간 사람은 바로 미래의 담임 선생님이에요. 스즈메는 그런 담임 선생님한테 반하게 되는데요. 친구가 필요했던 소녀 스즈메는 반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남학생과 친구가 되는데 그 남학생은 스즈메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하이틴 로맨스인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영화가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설정 자체가. 보면서 저도 조금 중간중간에 조금 불편한 장면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정이. 근데 이 연출과 연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나가노 메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나가노 메이의 그런 특유의 분위기와 연기를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고 이 나가노 메이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서 내 이야기라는 조금 코믹 로맨스가 있는데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런 특유의 몽글몽글함이 없어서 좀 약간 코믹적이고 좀 엥? 싶은 설정이 많아서 이번에는 안 갖고 왔는데 그 내 이야기라는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 하이틴 로맨스의 특유의 그 몽글몽글하고 예쁜 분위기 있죠. 그 분위기를 가장 잘 살린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영화는 너는 달밤에 빛나고입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를 알려드리면 생이 끝나갈수록 몸에서 빛이 나는 희귀병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발광병입니다. 그리고 발광병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소녀 마미즈가 있고요. 그리고 가족이 떠난 슬픔으로 시간이 멈춰버린 타쿠야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청춘이 한 장의 롤링페이퍼로 소년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소년은 이 소년에게 자신의 소원 리스트를 이루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스토리인데요. 타쿠미 배우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라는 영화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인데 이 타쿠미 배우의 그 특유의 눈빛이 있어요. 뭔가 공허하면서도 뭔가 감정이 없는 듯한 얼굴인데 관객이 느끼기에는 그 감정을 오롯이 관객이 다 느끼게 하는 그런 특유의 매력적인 눈빛이 있는데 그 타쿠미 배우랑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나가노 메이라는 여자 배우의 그 두 배우의 특유의 분위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다만 아쉬웠던 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그 영화의 스토리가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스토리지만 그 일본 특유의 하이틴 로맨스 색감과 분위기 그리고 연출이 한몫을 했다고 보는 그런 영화고요. 시한부적 사랑이지만 끝이 보이는 사랑이지만 서로를 열렬히 사랑했던 두 소년과 소녀의 그런 사랑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던 영화였어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영화는 배경이 약간 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체적인 대부분의 씬이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풍경이라든지 간혹가다 나오는 그 풍경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요즘같이 더운 날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바로 히로인 실격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영화거든요. 근데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켄타로 배우가 너무 멋있기 때문이죠. 하토리는 자신의 소꿉친구인 리타를 좋아합니다. 언젠가는 연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을 갖고 있고 그를 히로인 그리고 히어로라고 여겨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소년인 리타에게 다른 여자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스토리인데요. 히로인 실경은 사각관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켄타로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 이 여자 주인공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일어나면서 좀 굉장히 유치하지만 재미있는 그런 일본 고등학생 로맨스 이야기인데요. 제가 나이가 들고 이런 영화들을 보니까 뭔가 그 뭔지 아세요? 마음속에서 이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귀엽고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서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무거운 주제가 아니고 되게 가벼운 주제여서 가볍게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입니다. 학교에서 외톨이인 하루키는 인기 최고 여학생인 사쿠라의 다이어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하루키와 사쿠라의 관계는 조금은 특별해지는데요. 그 다이어리를 보고 이 하루키는 사쿠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쿠라의 시한부 췌장암에 걸렸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둘의 이야기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스토리예요. 이것도 일본 하이틴 로맨스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이틴 로맨스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다들 인생 영화라고 많이 꼽는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인 것 같고요. 왜 다들 이 영화를 봤을 때 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제목이 뭐야? 이런 생각으로 영화를 보셨을 것 같아요. 다들 처음 시작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제목을 잘 지었어요. 사쿠라의 이름 뜻이 벚꽃이잖아요. 우리나라로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 벚꽃을 맞이해요. 한순간. 그래서 이 하루키한테 사쿠라는 벚꽃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고요. 저는 대사 중에서 하루키가 죄송하지만 제가 좀 울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식의 대사를 하거든요. 저는 거기서 같이 울었어요. 너무 최고였어요. 조금은 눈물이 많이 나는 영화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주일간 친구입니다. 스토리는 일주일마다 기억이 리셋되는 여주 후지야마. 자신은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가지만 그런 후지야마 앞에 일주일마다 자신의 친구가 되어달라는 하세가 나타납니다. 계속 일주일마다 나의 친구가 되어줄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친구가 되자 일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정말 끈질기게 자신 앞에 나타나는 그런 하세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류의 스토리인데요. 일본은 좀 시간을 활용한 그런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도 추천해드릴 영화들도 시간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런 소재를 제외하고도 계속해서 친구가 되어달라는 그 하세를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름답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모든 건 애정과 관심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였고요. 여기 출연했던 남자 주인공 켄토도 보면 볼수록 참 매력 있는 배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히로인 실격에도 나왔던 배우이고요. 한국인 입장에서 본 일본 배우들은 보면 볼수록 너무 매력 있는 배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켄토도 그런 배우들 중에 한 배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너와의 100번째 사랑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타임 레코드 덕분에 이 타임리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리쿠는 첫사랑 아오이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을 되돌리게 됩니다. 이 영화는요, 배경이 여름이에요. 그래서 딱 지금 보기 너무너무 좋은 영화인 것 같고, 더운 여름날 대학생들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고요. 저는 이 역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서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애틋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스토리도 스토리고 뭐 연출 분위기 다 너무 완벽하지만 이 극중 설정이 이 두 친구가 같은 밴드부예요. 그래서 밴드부가 공연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 때 부르는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2개의 OST가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의 OST를 진짜 맨날 들었어요. 그래서 가사를 다 외울 정도로. 다음으로는 허니와 클로버입니다. 스토리는 작고 낡은 아파트에 모여 사는 미대생들. 순정파 마야마는 교수님의 조카이자 미술 천재인 하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야마는 소녀 하구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아오이유를 처음 알게 됐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와, 저 배우 누구야? 하고 찾아봤는데 그 배우가 아오이유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대학생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처럼 대학생들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로맨틱하진 않아요. 근데 이 영화는 좀 굉장히 로맨틱하게 풀어낸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이 영화에서는 계속해서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저도 보면서 나의 청춘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영화고 그래서 이 청춘에 대한 로망을 꿈꾸게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 속 대사 중에서 마야마가 하구한테 네가 좋아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구는 고마워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구가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환상들로 제가 딱 적어놓은 메시지가 있는데 환상들로 이루어진 로망이 모여있는 청춘 로맨스물이다. 이 영화가 뭔가 가장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영화들 중에서 가장 일본 특유의 분위기와 로맨스 매력들을 잘 표현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중간에 루즈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잘 견뎌낸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야오이유의 패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일본 패션에 굉장히 빠졌는데 정말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보는 맛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8번째, 바로 시간을 달리는 소녀입니다. 제가 이 영화랑 다음 영화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스토리는 고등학생 마코토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타임리프 능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더욱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스토리고요. 이 영화를 보면 시간을 되돌리는 데에는 혹독한 대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 푸른 하늘을 달리는 그런 소녀 마코토의 그런 장면이 굉장히 크게 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예뻤고 대사 중에서 미래에서 기다릴게 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를 통해서 과연 미래에서 만났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대사가 Time waits for no one 이라는 대사가 참 좋았어요. 9번째 영화는요, 너의 이름은입니다. 이것도 애니메이션인데요. 시골 마을에서 사는 미츠와와 도쿄에서 사는 타키. 갑자기 어느 날 정말 1년에 연관성이 없던 이 두 사람이 서로의 몸과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은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이것 또한 앞에서 계속 나왔던 타임에 관한 시간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예요. 근데 과연 이 시간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서 잘 만들었던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부하지 않고요. 서로가 계속 무언가를 찾아요. 서로를 계속 찾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뭔가 진짜 우리가 꾸는 꿈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그 꿈을 생각해 보려고 해도 그냥 그 분위기와 뭔가 잔상만 남지 정확한 꿈의 내용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꿈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 영화를 가장 잘 표현한 영화 중 대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번째는 바로 바닷마을 다이어리입니다.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조그만한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세 자매, 그리고 이 세 자매가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에 가게 되는데요.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낳은 딸 스즈를 만나게 돼요. 스즈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세 자매랑 같이 살기 위해서 바닷마을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스즈가 과연 잘 적응을 하고 가족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스토리를 담은 영화인데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 바로 고레에다 히로카즈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고레에다 히로카즈만을 담은 그런 영상을 또 따로 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인데, 그 중에서 이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딱 지금 시즌에 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은 가족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래서 뭐 일본 하이틴 로맨스물은 아니지만 중간에 이제 스즈의 귀여운 사랑 이야기, 잠깐 짧은, 엄청 짧지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핑계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름에 보기 너무 좋고, 사랑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름에 꼭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에 포함을 시켰고요. 너무나 따뜻하고 이 언니들과 함께 보내는 스즈의 사계절을 여러분들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요, 백만행걸 스즈코입니다. 이 영화는 독립을 꿈꾸던 스즈코는 룸메이트와 다툰 후 갑작스럽게 전과자가 됩니다. 그녀는 출소 후에 자신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곳에 가서 100만엔을 모으면 또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생활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스토리를 담은 영화예요. 하이틴물도 아니고 로맨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영화이지만 여름에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배경의 영화여서 추천을 해드리고요. 극중 스즈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떠나는 생활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 스즈코의 생활을 보면서 어쩌면 이 스즈코는 우리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고 두려우면 피하는 그런 생활을 반복을 하잖아요. 반면에 어쩌면 피하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 이것도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선택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멋있게 느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스즈코가 참 대견하고 용기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안쓰럽고. 저는 딱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아오이유의 매력을 잘 볼 수 있는 영화예요. 저는 아오이유가 사실 허니와 클로버에서는 그렇게 연기가 뭐 이렇게 뛰어나다거나 이런 걸 사실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 스즈코를 보면서 와, 진짜 왜 일본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배우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오이유의 배우로서의 매력을 잘 볼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름에 봤으면 좋겠는 하이틴 로맨스물과 몇 가지 저희 인생 여름 일본 영화들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저도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 나갈까 싶을 정도로 외출을 안 하고 있는데 많이 심심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덥기도 하고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놔도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 마음이 따뜻해지고 몽글몽글한 이런 일본 영화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오늘도 예쁜 하루 되세요. 안녕.